여러분, 코로나 대출 금액이 진짜 장난 아니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이 금액이요, 지금 220조를 훌쩍 넘었어요. 그것도 만기가 이달 말입니다. 9월 말이 만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금융당국에서는요, 굉장히 다급해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굉장히 다급해졌다. 그래서 어저께 5대 금융지주 회장하고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만나고 끝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한 방안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려움을 고려한 방안 만들겠다는 무슨 얘기예요? 대출 만기 연장을 해주겠다. 사실상 재연장을 시사한 대목입니다. 재연장을 시사한 대목이에요. 게다가 그 간담회에 참석했던 금융주주 회장 한 분도 관련 대출 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대출 만기 연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금액이, 만기 연장 금액이 말입니다. 이게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나올 때마다 다 다른데요. 금융위원회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 자료에 보면 만기 연장 규모가 209조 7천억 원, 원금 유예 규모가 12조 1천억 원, 이자가 2,097억 원이, 이게 7월 말 기준입니다. 7월 말 기준. 이거를 다 합치면 222조에 가깝습니다. 222조에.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가예산이요, 대한민국의 국가예산이 내년 예산으로 봤을 때 604조예요. 그죠? 604조. 이것도 엄청 부풀린 거예요. 박근혜 정부 말기만 하더라도요, 대한민국의 국가예산이 400조 정도 됐습니다. 400조. 그러면 코로나 대출 222조라는 건 어마어마한 규모라는, 어마어마한 규모.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리딩뱅크 1등 은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국민은행, 2등 은행이라고 이야기하는 신한은행, 이런 대형 은행들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는지를 아세요? 많아봤자 50조입니다. 50조. 자산이야 뭐 620조, 610조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대부분 대출로 내줬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자금은 많아봐야 50조라니까요. 그럼 5대 신용은행 다 합쳐도 5대 신용 다 합쳐도 이 코로나 대출만큼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이 코로나 대출이 다 부실이 난다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일부는 부실이 날 수도 있겠죠. 문제는 금액이 너무 크다는 것.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우리 경제가 괜찮을까요? 저는 괜찮을까? 여기에 굉장히 큰 물음표를 답니다. 큰 물음표를. 왜냐하면요, 이걸 한번 보세요. 중소기업 대출 2021년 7월 기준으로 858조예요. 작년 말에 804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지금 얼마나 늘어났나요? 50조가량 늘어났죠? 50조가량. 50조가량 늘어났습니다. 54조가 늘어났나요? 중소기업 대출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이야기잖아요. 어디 그뿐입니까? 저는 가계대출은 두 번째로 보자고요. 가계대출도 1804조나 됩니다.
1804조 원 6월 말 기준으로. 근데 지금 가장 위험하다고 하는 자영업자 대출 보자고요. 자영업자 대출. 자영업자 대출이 6월 말 기준으로 보면 적어도 840조를 넘을 거라고 합니다. 840조를 넘을 거라고 해요.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문제는 중소기업도 그렇고요. 자영업자도 그렇고요. 예, 이게 부실이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부실이. 자, 중소기업은요. 50.9%가 한계기업이에요. 좀비기업. 다시 말해서 벌어서 원금은 고사하고요. 이자도 못 갚는다는 이야기예요. 이자도. 그런 기업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건 굉장히 위험선상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굉장한 위험선상이. 어디 그뿐입니까? 자영업자는요. 자영업자는요. 다중채무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금액은 자영업자 금액 중에 500조 이게 12월입니다. 12월. 500조 8천억 원 정도가 다중채무자. 다중채무자라는 것은 적어도 말입니다.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사람을 말합니다. 1금융권에 빌리고 2금융권에 빌리고 카드론 쓰고 아니면 대부업체 쓰고요. 그런 사람이 126만입니다. 126만. 이거 터지면요. 저는 이게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연기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무조건 연기하는 게. 무조건 연기하는 게 대수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말입니다. 대출 만기 연장에 대해서 대통령 후보들 지금 한 사람들 이거 말해야 돼요. 공약에서도 말해야 돼. 어떻게 갚을 거냐. 이거는요 지금 연장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이야기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워낙 지금 뭐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가 지금 줄폐업하고 있는 상태고 심지어는 집단 폐업하고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어려워졌거든요. 그렇지만요. 이거 대비해야 됩니다. 가계부채도 진짜 위험하지만 저는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주의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옥석 가리기 해야 돼요. 중소기업 중에 이게 완전히 퇴출될 기업들이 지금 대출로 버티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도 찾아내야 되고요. 진짜 죄송한 이야기지만 자영업자 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영업자 중에서도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실상 폐업을 했는데도 폐업 신고를 안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이런 옥석 가리기를 한 다음에 파악을 해놔야 됩니다. 파악을 해놓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이자는 받아야 됩니다. 이자는 받아야지 누가 지금 최악으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상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돼 있으면요. 거기에 대한 대처법도 나오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현상에 대한 게 제대로 파악이 안 돼 있으면요. 대처법도 없어요. 지금 5대 시중은에 뭐 최대의 영업이익을 냈다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고요. 정치권에서는 그들의 순이익을 가지고 또 퍼주려고 돈 내놔라 압력 놓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게 터져서 은행이 하나쯤 아니면 둘쯤 무너진다면 그 파장은요. 상상을 하기 힘들 겁니다. 상상을 하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어느 때보다가 이거 신중하게 결정해야 됩니다. 금액이 너무 큰 데다가 이거 신중하게 결정 안 하고 그냥 우습게 넘겼다가는 상황만 더 악화되는 그런 최악을 초래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현상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거기에 대한 대처법을 마련해 놓은 상태에서 대출 만기 연장을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내년 3월 말까지 연장이 됐을 때 다음 정부가 내년 3월 9일에 탄생하잖아요. 아마 나라 엄청나게 혼란스러울 거예요. 예, 엄청 혼란스러울 거예요. 어떤 식이든 진짜 혼란스러울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저는 대한민국 굉장한 위기 상황에 빠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 어느 때보다가 현금 비중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예요. 시장을 계속 주식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아니면 외환시장이든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면서요.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때 정확하게 꿰뚫어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그 위기를요.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회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